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오후부터, 사실 그 이석기 석방 얘기가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았었는데, 어제 밤에 이제 언론사들이 보도가 나오고, 동아일보는 아예 일면에다가 이렇게 박 대통령 석방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등, 즉, 어제 오후에서 한 저녁 사이에, 법무부 사면위원회에서 박 대통령 사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어, 저는 약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늦추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월 넘어서 그것도 사면보다는 형집행정지 쪽으로 가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전격적으로 예상보다 더 빨리 그리고 손학규 후보가 요구한 대로 째째하게 무슨 형집행정지냐 그냥 사면 석방해라고 확 질렀는데 그대로 문재인이가 사실은 따라한 거죠. 오전에 이 이규택 위원장 그리고 최대집 후보하고 통화를 좀 하면서 뭐 통화했던 이런 좀 분위기를 제가 설명드리면은 막 그렇게 막 기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에 부친다는 상황. 야, 이렇게 최대한 정말 이 보수라는 명함 든 사람 그래도 윤석열 만세 안 부른 사람들을 이렇게 고르고 골라가지고 최대한 했는데 사실은 야, 이게 힘에서 부치는구나. 그러니까 보수가 너무 힘이 떨어져서 수많은 배신자와 변절자가 나오면서 우리 자체 힘이 떨어지니까 문재인을 어떻게 다리를 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야 이렇게 석방이 딱 되니까 마치 예전에 독립운동 뭐 하는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미국이 그냥 일본을 점령하면서 해방에 맞은 듯한 야 우리가 좀 더 준비해서 우리 힘으로 해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냈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래서 우리 석방이 박 대통령 석방이는 자체적으로 성명서 내지도 않았고 최대집 후보가 개인적으로 지금 성명을 냈고 이규택 위원장님이 좀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입장 얘기하는 거 정도로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대신에 1월 4일 프레스센터 18층 기자회견장을 예약을 해서 1월 4일까지 가면은 어떤 좀 틀이 보일 테니까 우리가 뭐 입장을 정리하든지 활동 계획을 발표하든지 그래서 우리 입장은 좀 더 던져놓고 좀 두고 보자 뭐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에게 심심한 사이 치료전념인데, 야, 요거 가지고 또 까대, 이 태극기 변절자들이 요거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막 비난을 퍼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박 대통령 트집을 잡아서 윤석열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인지 요걸로 까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유영아를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저는 유영아하고 최소한 한 2, 3개월 안에 이 태블릿 문제 가지고 박 대통령 앞에서 결판 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김한수 조작범을 비호하는 게 유영아 세력들 아니에요. 뭐 저는 당당히 박 대통령 앞에서 유영아, 김한수 불러놓고 박살을 내가지고 대통령한테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영아가 메시 들고 왔다 했을 때 늘 삐딱하게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유영아가 장난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그대로 메시지예요. 제가 알고 있던 늘 상식적인 박 대통령의 판단이 그냥 담긴 그 메시지예요. 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하게 송구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무슨 국정농단을 했니 뇌물을 먹었니 그거는 한 번도 인정을 안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저를 뭐 주로 건강이나 이런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 송구스럽다 이런 식으로 늘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내 지지층 아직까지 확실하게 있다. 이게 이제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 지지층 아직까지 확실하게 갖고 있다. 30% 정도 국민들. 나를 믿고 있는 국민들. 이런 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가. 이건 유영아 따위가 장난쳐가지고 그 가세현이 내는 그 가짜책 있잖아요. 가짜책. 그 가짜책에서 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랑 비교해보세요. 지들이 주장하는 박 대통령이 줬다는 메시지라고 주장하는 가짜책에는
내 참모가 어떻고 측근이 어떻고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부하에게 막 책임을 떠넘기고 막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유영하고 가세현이 내는 책은 이건 그냥 딱 깔끔하게 송구스럽다. 그렇지만 그런 송구스러운 저를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줘서 감사하다. 아직까지 지지기반 굳건하다. 이렇게 힘을 보여주고 제가 딱 박 대통령이 했구나 본 게 요 대목이 요 대목. 요 대목이에요. 신병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대중 정치인이 나 다시 대중 앞에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문재인 세력하고 이 태극기 변절자들이 12월 내내 해놓은 짓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정신이 이상하다. 정신병 걸렸다. 완전 중병에 걸렸다. 뭐 심지어 암 투병한다. 사람 다 죽은 것처럼 얘기해놨는데 딱 그냥 신병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이면은 뭐 한 달 안에 될 수도 있겠죠. 뭐 1월까지는 병원에 계신다는데 나 다시 대중의 정치로 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리고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나온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나는 결백하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딱 파워가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짧은 유영아가 100개 왔다는 여기에 짝퉁 가세현 책에 나와 있는 박 대통령 메시지하고 비교를 해보라니까요. 파워풀하잖아요, 지금 이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나 좀 치유한 다음에 나가서 손 좀 봐줄게. 딱 그렇게 들리는데, 내 눈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우니까 어디서 문재인에게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심심한 사의를 겁이 나니까 이 태극기 변절자들이 요거 갖고 트집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의례적으로 당연히 이건 배운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얘기죠. 이거는 이 얘기도 안 해? 그리고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꽤 오랫동안 문재인 정권하고 사면 석방 문제를 논의를 했다는 얘기죠. 갑자기 툭 사면됐는데 박 대통령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준 이런 표현 나올 수 없죠. 이거는 최소한 이번에 병원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사면 문제를 논의를 해왔다는 얘기. 유영아는 오늘 처음 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유영아를 참모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유영아하고 상의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 얘기는 해주는 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리고 자, 최대집 대표 오늘 아주 짧게 성명서를 냈는데 자, 최대집 대표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 최대집이라는 사람이 문재인을 사람 취급합니까? 그래도 공적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이런 정도의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에. 이거랑 마찬가지 아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 표시한다가 최대집 후보가 요 정도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럼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사면을 받아들이면 안 되지. 만약에 거기다 대고 고맙단 말도 안 할 바에야는 사면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문재인에게 사면을 요청했으면 안 되는 거죠. 아주 깔끔한 내가 알고 있는 박 대통령의 공적 모습이 다시 드러나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 왜냐면 이 과정에서 유영하고 그 강용석 이런 놈들이 어떤 짓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내부에서. 근데 지금 오늘 발표한 성명서 볼 때는 정신 아주 멀쩡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기도 그대로 살아있다. 자신감도 살아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중앙일보만 이 보도를 한 것 같아요. 딴 데는 거의 보도가 없는데 검토 없다 전격 사면 긴박했던 일주일. 근데 이 기사를 보고 놀란 게 긴박했던 일주일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정도 기사가 나오려면은 뭐 누가 요청을 했고 반대를 하고 뭐 이거 쭉 나와야 되는데 없어. 일주일 동안 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용은 문재인이가 여러 명 물어보는데 다들 이제 뭐 답변을 안 했다.
잘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뒤로 밀었다. 자,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나에게도 의견 물어봤는데 개인적 의견은 피력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로 그냥 문재인이 혼자 알아서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긴박했던 일주일이라는 게 없어요, 내용이.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뭐냐? 문재인의 의지가 강하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기야 이 정도 사안을 문재인에게 사면합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양정철 정도 말고는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지, 여기서. 음. 다만 지금 24일 날 이렇게 사면 석방을 할 바에야는 20일, 21일 정도에 합법적으로 법무부에 올려서 자, 사면 심사하겠다고 하면 될 텐데 이거를 안 하고 이석기를 튀어나오고 한명숙이 튀어나오고 무슨 007 작전하듯이 그냥 확 밀어버린 부분들에 대해서 모양새가 별로 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가 모양새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에 접수를 했고 법무부가 접수받았다는 이제 공문까지 보내줬는데 그러면 정확히 법무부에서 논의를 한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했냐. 제 개인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에서는 문재인이 좀 더 끌어볼까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네. 지금 문재인은 이 박 대통령 석방 문제 카드를 하나 쥐고 있고 이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라는 그 두 최악의 인간 쓰레기 같은 후보 두 명을 목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상황이거든요. 문재인이 이거 지금 정권 말기에 다 쥐었어요 지금.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데 맞들여가지고 좀 더 끌어볼까 한번. 내가 박 대통령 한번 1월 한 초중순까지 더 끌어도 되겠는데 이런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문재인이 지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특히 국민의힘 인민당에서는 계속 문재인 쪽에다가 제발 박근혜 석방시켜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지. 일단 딴 걸 떠나가지고 재밌잖아. 애들 데리고 노는 거. 이 개돼지들 데리고 노는 거 재밌고 더 끌면 끌수록 오히려 윤석열 만약에 박 대통령 석방이 윤석열을 치려고 목표였다 그러면은 끌면 끌수록 더 파워가 세지거든요. 1월 중순에 터트려 버리면은 윤석열 그냥 죽는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빨랐다. 석방이. 저는 제 개인적인 뭐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문재인 속마음을 뭐 엑스레이 찍을 수가 없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모든 게 문재인 마음대로 다 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 문재인이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이거 하나. 지금 문재인하고 안철수는 아주 안 좋은 사이예요. 아주 안 좋은 사이고 문재인이 김동연이라는 허수아비로 신당을 띄울 때 안철수라는 지금 장애물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안철수는 이제 2% 3%로 완전히 끝난 자로 봤는데 갑자기 박근혜 이명박 석방을 치고 나오면서 지지율이 7.5%까지 뛰었고 윤석열이가 지금 완전히 바닥을 기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열흘을 늦췄다. 그랬을 때 안철수 지지율이 10% 15%까지 올라가고 윤석열 지지율이 10% 막대로 밀려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문재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지가 윤석열이 이재명이 마음껏 데리고 놀다가 김동연 꼭두각시 신당을 창당할 때 안철수라는 그냥 거대한 벽에 막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문재인이 석방시키지 않을 거를 억지로 석방시켰다는 게 아니고 요거 갖고 박 대통령 석방권 가지고 더 장난을 칠 거를 못하고 크리스마스 때 안철수가 얘기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보내게 해달라. 물론 뭐 석방은 30일이라 그러지만은 어쨌든 안철수가 딱 찍었잖아. 날짜를.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안철수의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전날에 지금 석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한 주만 더 넘어갔어도 7.5가 이게 15%가 됐을 때 문재인은 계획이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웠던 거지 이게. 그래서 지금 뭐 공치사들 한다 태극기 파리들이
글쎄요, 저나 오늘 최대집 후보나 이규택 위원장 통화할 때 공치사를 할 그 심리 상태가 아니고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이거 문재인 지 마음대로 야밤에 확 결정해가지고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건가, 이 대통령 석방이라는 게. 뭐 그런 기분이었는데 공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조원진 저 떨거지들이 이게 모두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뭐 병원에 모여주세요. 축하 파티합니다. 이 인간 쓰레기들 놈들.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문재인이가 이 지 마음대로 좌주지하고 있는데 내가 박 대통령 석방시켰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자, 최대집 후보 이거야. 이렇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시간 4년 9개월 영어의 몸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문재인 정권의 은전에 전적으로 기대게 된 무력한 상황을 저나 이규택 위원장이나 최대집 후보나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너무 무력하다 보수가. 문재인 기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석방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냐 이 보수 쓰레기들아. 난 그 말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뭘 축하 파티라는데. 근데 만약에 공치사를 할 생각도 없고 어디 가서 떠리고 싶지 않지만은 전략적으로 하나 우리가 본다면 유일하게 문재인 안쪽 다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안철수를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안철수에 대해서는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거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안철수 움직이려고. 그래서 막판에 문재인이 장난을 못 치게끔 안철수 지렛대가 활용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정도고 그거 갖고 우리가 잘났다. 안철수는 뭐 우리가 사람 취급합니까? 그 홍지수 작가라는 자가 또 침을 뱉던데 안철수가 박 대통령 석방 얘기했다고 안철수 만세 부르는 놈들 우리를 까던데 안철수가 만세를 부르도록 우리가 멍하니 드러누워있던 게 아니고 안철수 보고 석방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 자료주고 전화하고 들들 볶아가지고 이것만이 당신이 사는 길이다. 당신 지금 사는 길 없다. 공갈 협박까지 해서 안철수를 움직인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었던 게 아니야 우리가. 당신처럼 그냥 빼복지나 해대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안철수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움직인 만큼 우리가 예우를 갖춰줬어 안철수에. 그래서 그 대구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 안철수 가서 만세 불러주고 한 거잖아요. 박 대통령 석방 하나 시키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비웃어? 홍지순 한 자는? 당신 뭐 했는데? 그리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안철수를 지지할 일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아니 이제부터는 탄핵무효 전쟁 들어가는데 안철수는 탄핵 세력인데 어떻게 안철수를 지지래요? 그 태극기 변절자들 아무것도 안 하고 석방을 방해하는 놈들 속에서 그나마 석방에 물꼬를 터준 거에 대한 우리가 예우와 감사 표시한 게 다예요.